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조작이라든가 또 먹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조작이 불가능하다, 탈중앙화된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감사기관인 서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 검증을 할 수가 있다.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거는 또 끝이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이 이런 탈중앙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분야들이 지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은행 쪽이에요.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이게 이제 탈중앙화 은행, 탈중앙화 금융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하나가 딱 나와서 그것이 딱 정착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버전업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유니스왑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은행의 모습하고 정말 똑같아요. 환전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주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죠. 환전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이 LP풀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LP풀을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코인하고 쌍으로 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이 둘 다 돈을 대야 돼요. 쌍으로 딱 묶이면 요 사이에서 이자가 얼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유니스왑도 꽤 많은 프로테이지를 줬단 말이에요. 10%대 20%대가 아니에요.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 풀이 딱 제공이 되고 나서 이것을 국권이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없었어요. 장점적인 부분은 이때 나왔을 때는 코인도 이자를 준다는 개념이 이때 도입이 된 것이 사실인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이 너무 쉽게 이탈을 하더라. 그리고 유동성 풀이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더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제 올림푸스 다오라는 것이 디파이 2.0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국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 국고 시스템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올림푸스 다오도 8,000% APY라고 했지만 실제로 20만 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검색을 다 해보니까 20만 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8,000%까지 주고 있었는데 그 개발자들이 가격이 막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거를 국고가 이렇게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더리움도 메이저 코인이지만 이 등폭은 장난 아니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땐 좋아. 국고가 튼튼해지니까. 떨어질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국고도 막 쪼그라들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2.0에서는 의의가 이 국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디파이 3.0이라는 것이 이제 오리진, 매퀴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지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디파이 3.0의 가장 큰 문제는 2.0의 올림푸스 다오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장점을 그냥 계승했다는 거에 있어요. 단점도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장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국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 거기에 더 이 국고 시스템을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 레퍼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올림푸스 팩트에 비해서 국고나 기타 그 스테이킹 자금도 웨키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어요, 이미.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잡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디파이들은 지금은 너무 좋은 국고 시스템을 도입시켰지만 코인 가격의 하락을 막지 못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릴 디파이 3.5 올림푸스 팩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의의는 올림푸스 다오 핵심 개발팀에서 이미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케이스가 이 올림푸스 팩트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역시도 서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는 레퍼럴 마케팅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가격 안정화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뒤에서 제가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안정화만 시키면 솔직히 디파이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크든 작든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런 수천 프로를 준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기 아니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원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수천 프로의 수익을 어떻게 줄까?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던 올림푸스 다오의 그 개발팀들이 엄청나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이 이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자동으로 코인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PHI 주조 시스템의 이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코인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담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보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 PHI라는 코인이 주조가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1대1로 주조가 돼요. 1대1로. 그래서 1000달러를 예치를 하면 1000개의 PH가 딱 하고 나오고, 10,000달러가 예치가 딱 들어가야 10,000개가 PH가 주조가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미리 발행되는 코인이 없어요. 고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개발자든 초기에 정보를 들은 분이든, 그 코인 몇 개만 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여기에 담보로 제공을 해야지만 코인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래가 없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PH의 가치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10,000달러를 예치하면이라고 예시를 들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듣는 분들이 10,000달러부터 무슨 예치를 꼭 해야 되나? 아니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치는 1달러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액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달러를 예치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10,000달러를 예치하면 몇 개 나와요? 코인이? 10,000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PHI는 코인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매도세와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55.4달러예요. 제가 이거 차트 만든 것도 거의 2, 3일 전인데, 그때 55달러 써놨지만 변동이 별로 없죠. 자, 근데 55달러인데 이거 곱하기 계산하기 힘드니까 50달러로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00달러를 예치하면 10,000개의 PHI가 나왔는데, 10,000개가 나왔다면 이 10,000개의 PHI 가치는 얼마예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50만 달러라는 거죠. 자,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코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고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조가 된 10,000개의 코인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됐냐 봤더니, 자, 개인이 10,000불 딱 넣었더니 10,000개의 PHI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분의 그 스테이킹 계장으로는 10,000불만큼의 가치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200개가 스테이킹이 딱 돼요. 그럼 남은 것이 9,800개죠. 9,800개. 이 9,800개 역시 가치는 50달러씩 해서 49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으로 가서 누가 팔아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고라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귀속이 되고, 이 국고 안에 들어간 것은 그 누구도, 자, 개발자조차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도 어떠한 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때만 나와요. 밖으로. 자, 국고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자, 국고로 들어간 9,800개, 현재의 APY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국고 안에는 9,800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스테이킹을 했던 그분이 받는 이자를 풀어줘야 돼요. 그죠? 자, 이자는 하루에 4번 나와요. 6시간마다 하루에 4번 나오고, 각각의 것을 모았을 때 하루에 한 0.7에서 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00%라고 하면 1년 후에 이렇든 저렇든 복리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받아가야 될 총 코인의 개수는 200의 15배니까 3,000개잖아요. 이 3,000개가 1년간 이 국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풀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4번 풀려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줘요. 자, 그런데 다 죽어도 6,800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예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커져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초기에 국고가 시작됐을 때 100억 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또 쌓인 것이 170억 원이고, 국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프로젝트가 문이 안 닫힌다, 그리고 차후에 진행했던 사람들이 손해가 안 날 거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저는 들어왔지만,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이 기존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금의 고민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올림푸스 팩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화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3중 방어 프로토콜을 이 시스템 안에 이미 장착을 했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스마트 캐싱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할인 채권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중 토큰 연동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걸 각각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곳에 매도세가 모이지 않게끔 분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스마트 캐싱, 뭐 현명한 현금화 뭐 이런 뜻인데 스마트 캐싱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하는 것을 분산시켜 놨다. 자, 근데 이 분산도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수익적인 부분을 필요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좀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예치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한 가지의 수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가 발생을 해요. 소개를 하게 되면 그룹을 통하든 개인적이든 소개를 하게 되면 보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소개 보상. 이 두 가지. 자, 그룹 보상과 이자를 출금할 때만큼은 원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적인 부분을 출금할 때는 꼭 이 스마트 캐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출금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돈이 급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더 빨리 찾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땐 수수료를 많이 내라. 대신 빨리 주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좀 느긋하시고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장 180일이라는 걸 선택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네, 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15일 후에 주거나 180일 후에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15일 동안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죠. 1,800달러를 180일로 결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0%고 매일 10달러씩 180원 나온다는 소리예요. 180번 이렇게 나눠서. 자, 그리고 만약에 1,800달러를 15일로 출금을 하면 출금 신청했을 때 25%인 450달러를 수수료로 떼이고 나머지가 15번으로 나눠서 90달러씩 매일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일 출금 신청을 하면 이게 중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일이다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하루치씩 계속 출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일만 지나면. 그러죠? 자,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 안정화 시스템 첫 번째는 스마트 캐싱으로 매도세를 분산시켜 놨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할인 채권이라는 건데 이 디파이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올라갈 때,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올라갈 때. 자, 그때 할인 채권이라는 것이 발행이 되는데 PHI라는 것도 구매해서 스테이킹을 들어가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스테이킹 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PHI를 개인들이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가 몰리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자,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가격이 폭등할 때 자동적으로 할인된 채권이 발행돼서 매수세가 이쪽으로 향하는 거를 이렇게 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싸면 사람들이 이거 사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겠죠?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PH라는 걸 사는 거고 이거는 채권이라는 걸 사서 스테이킹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더 싸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급등할 때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이 또 올림푸스 팩트 입장에서는 돈이 또 쌓이는 거겠죠? 그게 국고로 바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국고의 최소 보장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높은 가격에 팔아서 떨어질 때 받치는 형식을 하는 거예요. 얘도 이해되셨죠? 자, 할인 채권이라는 것이 있고, 자, 세 번째는 H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PHI 코인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리고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진행하는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 형식으로 걸려있는 코인이에요. 자, 실제 차트예요. 근데 이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기 보시면 스마트 캐싱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 수수료들 있죠. 수수료가 발생하는 즉시 H코인을 사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H코인을 받으려면 자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1,000 이상을 예치하고 리스테이크 상품을 예치해야 돼요. 예치하고 이때는 H코인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자격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예치를 하고 소개를 했을 때, 직접 소개를 했을 때 그 직접 소개한 분이 다시 리스테이크 상품을 예치하게 되면 이때 H코인을 내가 받아요. 소개한 사람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받게 된 이 코인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매도만 가능해요. 따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에어드롭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개를 했을 때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시장에서 살 수는 없더라. 제가 이거 다 확인해 봤어요. 안 사져요. 근데 팔 수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이 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으면 팔 이유는 없겠죠. 언제부터 파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초기 가격이 0.0002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획을 들어봤더니 이것이 5,000대가 되면 1달러가 돼요. 1달러가 될 때 비로소 매도와 매수 둘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지나 봐요. 그리고 일반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쭉 올라가니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좋다 해갖고 지금 많이 모으려고 또 사업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H코인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받으려면 소개한 분이 리스테이크 상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리스테이크 상품을 홍보할 것이고, 홍보해서 들은 분들은 와 이게 뭐 이자도 높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소개했을 때 다시 H코인도 받을 수 있다 보니 PH가 락업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스테이킹이 되면서 기간이 설정돼서 그 기간 동안 락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가 되고 수익을 출금할 때 이 스마트 캐시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 수수료가 아까 H코인을 사게 된과 동시에 PHI 코인은 소각돼 버려요. 없어져요. 이것도 소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개수가 줄면서 또 안정화하는 부분에 또 기여를 하죠. 자, 그러면서 H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H코인이 쭉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씀 보였던 것처럼 쭉 올라가는데 누군가 H코인을 팔게 되면 여기에 수수료가 무조건 10%씩 떼지게끔 돼 있어요. 또 이것도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요. 이것이 다시 H코인, PHI 코인을 사게끔 되어 있더라. 가격을 또 받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차 들어왔어요. 7개월 차 들어온 거예요. 6개월이 막 지나서 7개월 차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사업을 일찍 하셨던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적인 정보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약 한 2년 정도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그때도 많이 존재를 하더라. 이 예치하시는 분들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수익률,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예치만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무래도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개하시는 분들은 예치만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2년이 아니라 얘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